안녕하세요. 다양한 국어 제시문에 대한 2차적 종합적 이해를 통해 국어 독해 수준과 문제풀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대시성 1% 국어입니다. 오늘 EBS는 고전 3번 5강 현몽 쌍용기 주요 부분을 현장 독해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송년의 삼국 제3 조습과 부인 위치는 신이야 신비하고 기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을 얻는다. 제목이 현몽 쌍용기죠. 꿈속에서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두 아들이 쌍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원서의 기질을 가진 용홍과 성사의 기품을 가진 용창, 그렇죠. 영웅적 인물들입니다. 쌍용이겠네요. 각각 금가락지와 은가락지 인연과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조공은 삼국 조습을 얘기하고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체임과 정원시킨다. 집안끼리. 이후 체임에 붙인 정참정이 계모의 모함을 믿고 체임을 다른 곳에 씹보내야 하자. 계모라는 악인에 의해서 혼사장애가 유발됩니다. 체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복을 하고 도망치다가 안전을 위해서 남장 모티프, 남장하는 거겠죠?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홍과 용창은 우연히 이들을 본다. 우연이라는 부사가 있지만 어쨌든 고전 소설은 우연적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선창, 배의 창문 정도 될 것 같은데 배 안에 들어가 소적게 조공자와 문답한 일을 일일이 고하였다. 시녀들이나 등등 인물들이 소자가 매우 놀라며 말했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숙모에게 부끄럽고, 조숙모는 아마 삼국 조숙지방과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 되겠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계모의 모함, 농간에 놀아놨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뜻밖의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해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집안의 부끄러움이고 나에겐 치욕과 같은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계모의 모함에 넘어가가지고 딸을 원치 않는 곳에 씹으려고 하니까 딸이 남복하고 시녀들하고 도망치고 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은인의 덕에 조공자들이 우리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산과 바다 같으나 너무 크고 깊어서 갚을 수가 없을 정도지만 차마 근본을 알게 돼. 우리 집안 상황 내막 있죠. 계모의 모함에 놀아난 알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고 우습게 여길 것이다. 우리 집을.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에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대충 이렇게 둘러대라. 이런 얘기겠죠. 조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해 있는 것이다. 양반 사대부 남녀끼리 서로 대면하지 않으면 남녀 위반의 법도가 있는 거니까 직접 나가서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핑계거리 될 것이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몸소 살아야지 못하면 안 해요.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직접 나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남녀 위반이 있으니까 이걸 핑계대고 내가 직접 못 나간다고 얘기해라. 병단과 춘행이 굳이 군보를 이기지 말라는 소재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야 했다.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뭔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으나 혼인 정혼자였으니까 어찌 차마 좋은 길을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면 지금 정체인 남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을 것 같다. 혼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소재의 백년 가야가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래요. 정체인 남자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안의 부끄러움 때문에 조공자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반응 보고 얘기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에 조공자의 안전 눈앞에 나가 말하였다. 우리 소조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소조가 말하는 대로 말했죠. 그러면서 반응 보는 것 같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회생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조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살아있지 못함을 아까 남녀 위별 등등등 핑계대면서 아뢰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공자들 이때 만약에 목숨까지 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느냐 막 화를 내거나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조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중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자기가 구해줬다고 지금 해줬는데 신분도 안 밝히고 고맙다는 말도 직접 하지 않는 걸 괘씸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 보이니까 아마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시비들이. 두 명의 시비는 이제 몸종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소조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구하지 못하여 이리하였으면 밝히지 말라고 밝히지 않고 나서 반응을 보는데 되게 화도 내지 않고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밝히는 겁니다. 저희들의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목숨 구해줬으니까 저희 주인은 다름없는 거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여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는 것은 집을 떠나가서 의지할 데 없는 정치인 남자 갈 데 없고 혼자 쓸쓸히 보낼 것이다. 힘들게.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다 밝히죠. 그러나 소조가 본댁으로 돌아가신 후에 간에 어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 아까 계모가 모함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정첨정을 보채고 옆에서 이제 간사한 말로 막 꿰는 거, 교훈 영색하는 겁니다. 소조를 재해에 빠지게 했습니다. 원치 않은 거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남장하고 탈출하게 만들었다. 마침내는 소조를 정첨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유혹하고 명령하여 시집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렇죠. 혼사장인데 꼭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리장을 채우기 위해서 혼사장인을 유관하죠. 그래서 소조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올바른 원칙을 대충까지 지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정공과 더불어 큰 사대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공은 소조의 아버지는 정참정, 계모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소조를 핍박하니까 이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조께서는 남장으로 바꿔 있고 소조의 고모이신 강가의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새로운 의지죠. 외가로 갔다가 할아버지가 크게 화내면서 자기 아버지랑 큰 다툼 벌일 것 같으니까 집안이 뭐 붕괴될 지경이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의지처 찾아갔는데 그러나 이 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시면 수일이 지났고 가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혼자를 쉽게 못 만나네요.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다른 도적을 만나서 아마 그 계모 일파가 보낸 무일 겁니다. 그렇죠? 소조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선택지가 죽음밖에 없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상공께서 그러니까 조공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뼈를 깎는 노력이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행 등에게 당부하여 자신의 처치를 기다리라고 하고 또 소조에게 말을 붙였다. 직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시비가 있고 전달하는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이 비록 소조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소조의 재앙이 대단하십니다. 그랬죠. 시비들한테 소조의 정체에 대해서 다 들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낭장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갖추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이런 인물들이네요. 마침 제게 누추한 집이 있고 세상의 아들들이 가진 집이 누추한 집이 없는데 종이 안팎으로 말이에요. 많은 종이 호위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집이니까 누추한 일이 없겠죠. 겸손하게 안심하고 화를 피할 것입니다. 가볍게 몸을 물에 던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더라도 죽음을 함부로 선택하지 말라. 길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위로하는 거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적선을 좋은 일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을 일삼으시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죠. 돌아가 아내가 혹시라도 소조에게 유익함이 있을까 하면 소조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아버지한테 부탁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쁜 선택을 하지 말라. 말을 마치고 형제가 말머리를 나란히 도성을 향하면서 다시 소조 보기를 청하지 않냐고 표현이 갑자기 딱 돌았다. 그러니까 소조가 자기 정체를 밝히면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집안 망신에 대해서 알려주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 주지 않고 떠나가는 거죠. 병난들은 탕복하고 인물이 정말 대단한 제대로 된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인격을 갖추고 있어. 그렇죠? 자기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들 구원해주고도 자기 부탁을 다 들어주고 예를 갖춰주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기뻐하였으나 소조는 자기 형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 남자를 상대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신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았다. 큰 심적 충격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전에 남녀 입이라는 건 남녀 사이에 얼굴도 마주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혼한 사이지만 부모끼리 정혼한 거지 본인들은 얼굴 진짜 못 봤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대고 정숙한 여자 어쨌든 바깥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상을 생각한다면 외간 남자가 자신 몸을 만졌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 거죠. 정혼한 사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행에도 그 남자가 조공자에서 정혼했던 사이니까 인생을 함께하려고 계획했던 사이니까 계획된 사이였으니까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평생을 마치며 조공자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했다. 몸을 더럽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혼자가 내 몸을 만지고 나를 구해준 거니까 남은 생은 조용히 절간에서 지내겠다. 조공자 생각하고 절개지키면서 이런 뜻인데 정혼이 이루어지라고 집안이 거의 붕괴 직전의 상태니까 정혼이 이루어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음과 옷같이 깨끗한 마음에 이렇듯이 자신의 운수가 들을 기이하고 괴함을 슬퍼하며 계모 한 명 잘못 들어가서 인생이 완전히 속된 말로 꼬인 거죠. 이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조공자의 혼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 소조는 깊이 집안에 있으면서 두부을 취하는 거죠. 원래 이제 사대부 여인들의 몸가짐이지만 어쨌든 지금 집안이 이런 상황이 더더욱 그런 거죠.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저녁에 음식 걱정이 없고 욕심이 없었다. 두 명의 시비와 더불어 조생의 의기, 그러니까 공자도 있었으니까 의로운 기운은 감탄했으나 모르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도 뭐 잘난 체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죠. 감탄했으나
두공자가 자기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 시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